88년생이거든요. 88년생이고 아우 반응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저의 인생의 포인트가 이 암에 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근데 이 어,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저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이 아메이로 나누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저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저에게 이제 소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다이아몬드고, 일단.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또 지방에서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됐을까 하면은, 뭔가 되게 활동적이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정말 저는 아이예요, 아이. 어, 그래서 내성적이고, 어느 정도로 아이냐면은, 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애. 그 반에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쵸?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김지연의 김자만 이름이 나와도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하고 제발 나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눈만 마주쳐도 제가 엄청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평범한 가정의 첫째 딸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가정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악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악기 전공을 했거든요. 플룻이라는 악기를 전공했는데 이 전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여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잘 살겠구나. 집이 좀 있구나. 빵빵하구나. 근데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평범한에 물음표를 둔 게 뭐냐면 저는 평범하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의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조차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직장인이셨어요. 직장인이셨는데, 어렸을 적에 제 유치원 다닐 시절에 보면은 저희 엄마가 직장을 나가시진 않았고, 저희 엄마가 핫도그 장사를 하셨어요. 시장에서. 그냥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그런 가게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희 엄마 그런 장사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렵에 그 장사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렇게 같이 아빠가 퇴근하시고 오셔가지고 리어카 끌고 집으로 가고 그런 일들을 제가 반복을 하면서 사실 유치원생 때 우리 집의 가정이 얼마나 좋다고 나쁘다 이런 걸 평가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좀 애들이 빠른데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또 저희 엄마가 직장을 들어가셨는데 그 직장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는 새벽에도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하셨었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악기 전공을 중3 말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크셨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버는 돈 플러스 뭔가 투자로 부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으니까 그런 일을 하셨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악기를 하고 나서 악기를 하는 친구들의 가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다 우리 집이라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이 굉장히 평범 이하의 집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제가 또 하필이면 예체능에 또 특기를 보여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생들도 둘째는 미용하고요, 셋째는 수영을 했어요. 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감탄사가 아닌 걸. 네. 그래서 그런 힘든 가정에서 저희 엄마는 또 열심히 내가 뭘 해서라도 우리 아이를 키워야겠다라는 마음 있지 않으세요? 저도 애를 낳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 엄마가 정말 새벽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악기를 저희 엄마 아빠가 힘든 가정에 저를 시켰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땠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너무 정말 열심히 할 정도로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기본 정말 8시간 연습은 기본이고요. 그거를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틈날 때도 다 계속 그렇게 저는 정말 생계형으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S대에 나온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S대에 나온 선생님이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그래 정말
사람이 봐도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나서 그러니까 아니신 분도 계신데 그러신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좋으신 분들도.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연습을 레슨을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컸는데 어, S대 나온 선생님을 만나니 누굴 만나겠어요? 조금 더 레벨업이 된 친구들을 보겠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정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샤땡 이런 거를 막 고등학생 애들이 선물을 해줘요, 선생님한테.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는데 저게 뭐야 했는데 고급 명품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선물하는 그 친구들 그리고 악기를 아무렇지 않게 차 바꾸듯이 차 바꾸는 건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되게 굉장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악기를 저희는 어렵게 바꾸는데 걔들은 너무 쉽게 이거 괜찮다 그 바꿔주고 그리고 정말 초등학생 아이인데도 골드를 쓰는 걸 봤어요. 골드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차 한 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천 정도. 근데 그거를 초등학생 아이들이 쓰고 있고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나는 지금 실버 쓰고 있는데 전공생인데 심지어 전공을 하지 않는 초등학생이 골드를 쓰고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뜨문뜨문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다 그냥 취미용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그 삶에 그 뭔가 갭 차이를 너무 많이 빠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 저희 평범한 가정, 평범 이하의 가정인 저희 가정에서 제가 항상 기도를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되게 소박해요. 우리 엄마 아빠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안 하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 슬픈 것도 있지만 좀 저에게는 뭔가 약간의 아픔은 뭐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가 삼남매거든요. 그러면은 신문 자기가 늦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누굴 깨우냐? 우리를 막 깨우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같이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같이 하자고. 한 명이라도 손길이 필요하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좀 되게 못된 딸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이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나 좀 안 깨웠으면 좋겠다. 막 자는 척 좀 더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평범 이하의 그런 가정을 살면서 잘 살고 싶다. 너무너무 잘 살고 싶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악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런 꿈조차 못 안 꿨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사는 친구들을 보고 뭔가 좋은 부모님들, 정말 좋은 차, 좋은 시설, 뭐 좋은 악기, 이런 좋은 뒷받침을 배경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악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노력이 이긴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악기 탓하지 않을 거야.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받은 만큼 더 베풀 거야. 그런데 정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그 우리 환경에 대한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 길막음이 제가 연주를 하려면요, 여러분 보면은 막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막 드레스도 입고 막 연주도 멋진 홀에서 하고 근데 이 비용을 다 누가 대냐?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주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 돈을 받고 하는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몇 프로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5%,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실력을 가지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디서 페이를 받거나 후원을 받아서 연주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악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나 그래도 좀 잘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다른 길을 조금 더 찾아보았던 게 대학원이었어요. 교직을 따자. 교직을 따서 선생님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악기 레슨만으로는 그 충당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막 뭐 되게 안 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저는 굉장한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짧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녁 야간 페이가 세다는 생산직 알바를 갑니다. 그것도 혼자. 원래 그런 데 가면은 대부분 두 분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악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뭔가를 알바를 같이 하자 친구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면 나의 집안 형편이 어떻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일을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알바를 했었어요. 길게도 못 하겠더라고요. 한 일주일 했거든요. 정말 그 삶을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낮에는 그 유아 음악을 했었어요.
유아 음악을 하고 레슨을 좀 하고 자야 되잖아요. 야간 알바를 하려면. 근데 잠을 진짜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고 야간 알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진짜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일주일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진짜 레슨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정말 짧은 시간에 고소득을 버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그때 당시에 제가 생산직을 갔다 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고 악기 전공했다 딱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조금 뒷배경도 좋고 잘 나겠구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안 그렇죠. 어, 겉과 속이 좀 달라요. 그 속에 정말 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아 진짜 정말 잘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게 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아메이는 누가 먼저 시작을 하죠? 아내가 시작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저희 남편이 아메이를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수입은 되게 불안정해요. 왜냐면 특히 방학 때는 제일 먼저 학원 중에 제일 빨리 끊으시는 게 예체능이에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에게는 보릿고개가 겨울방학, 여름방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수입이 불안정한데 수입이 크긴 크지만 그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항상 저희가 얘기해서 모여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월급쟁이인 남편 만나고 싶다. 안정적인 수입 들어온 남편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온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남편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또 배경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수입에 대한 그 노후,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에 대한 항상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항상 불안전한 수입을 받다가 안정적인 수입의 남편을 만났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삶을 살아봐. 내 삶이 얼마나 더 불안한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눌 정도로. 그런데 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데 안 된다. 우리가 이 수입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출로 사실 대출 받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뭐 집도 장만을 하고 뭐 차도 장만하고 다 대출을 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하나고 둘이 생기면은 그러면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왜냐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는 계산을 진짜 못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난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무슨 계산을 해? 왜 자꾸 계산을 불안하게 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껴서 살았어요. 우리 그래 한번 아껴보자. 그래서 가계부를 열심히 씁니다. 가계부 열심히 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음, 그렇죠. 마이너스. 왜냐하면 저희 진짜 다 끊었어요. 외부 활동, 뭐 저희는 취미가 없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옷도 안 사 입고 심지어 그 자녀에게 들어가는 즉 먹고 쓰고 이런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물려받고 장난감도 다 물려받고 그리고 저희에게 쓰는 모든 비용을 다 지출을 막았어요. 영화도 안 보고 카페도 안 가고 외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행은 당연히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난 진짜 아끼는데 왜 이게 자꾸 플러스가 아니고 자꾸 마이너스가 될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저희가 항상 그걸 계속 느끼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수입을 찾아야 된다는 거를 저희 남편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 공부, 뭐 투자, 뭐 이런 그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저희 남편은 무조건 책. 그리고 가서 확인하고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입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 첫째 아이 돌잔치를 하는 무렵이었어요. 그 무렵에는 가족들만 모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 그랬더니 가족들한테 쓰는 비용이 절대 아까운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뭔가 수입을 뭔가 조금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저 남편이 정말 알아볼 수 있는 수입을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모든 수입은 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본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뭔가를 준비하자.
라는 얘기를 하던 와중에 저희 형님이 누구냐면은 김용훈 스폰서님이세요. 김용훈 리더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김용훈 스폰서님이 어, 핀업을 하셔가지고 한번 와서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남편을 부른 거예요. 아무 설명 없이. 갔어요. 갔는데 그 남편이 그때 게스트 스피치로 김성기 리더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 이거 해봐야겠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뭔지 아세요? 그 전에 형님이 저희에게 제품도 써보고 그냥 먹어보라고 보내주시긴 했지만 이게 뭐 어디에 좋다, 뭐 아메이 사업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남편을 초대하는 거기서 남편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나 해봐야겠다.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 남편의 모습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약간 뭐 하나 파면은 진짜 원소, 분자까지 막 이렇게 팔 정도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주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친절해. 그러니까 뭔가 어디 나가서 되게 잘 팔 것 같은. 왜냐면 저의 이미지는 뭐였냐면은 아메이는 파는 거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에게 모두 다 뭔가 다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 해봐라 했어요. 저는 응원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 남편이 열심히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 이런 미팅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미팅은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 느낌을 내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조차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코로나 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미팅이 없었고 저희가 오로지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온라인 미팅이었어요. 방송. 근데 그 방송을 저희 남편이 들으면서 되게 집중해서 혼자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들어요. 그것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였거든요. 근데 한창 그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동요를 들려주시기잖아요. 근데 음원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뻤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김성기 리더님의 게스트 스피치를 듣고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아빠 3년 동안 없다고 생각해라. 이제 막 아이 출산했는데 무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하긴 했지만 이 열정의 깊이를 제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정말로 정말 집중과 몰입을 하더라고요. 정말 도라이처럼. 미친 사람처럼 정말 아메이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응원했지만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부터 올 브랜드 체인지를 하셨어요. 근데 혼자 저와 상담이 없이 그냥 오로지 저희의 집이 뭐 재정이 많았겠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미 보면은 제가 음원 들어보니까 아니던데 하나씩 바꿔 쓰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열정이 과했던지라 다 사가지고 와서 저보고 써봐라. 정말 김성희 리더님 똑같이. 근데 제가 썼을까요? 안 썼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나 뭘 떨어져야 써지.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약간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 성분을 보니까 그렇게 막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런데 그 음원에서 저에게 뭔가 귀에 확 들어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와서 후원을 해준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을 저를 후원한 것도 아니고 전 오로지 음원으로 후원된 케이스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 음원을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부부가 하면 11배가 빠른 사업이다.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라.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원에서 사실 무슨 얘기에 제가 홀렸냐면은 뭐 적은 금액으로 막 잘 되셨다 이게 아니고 좀 큰 금액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제 안에 그 몇 억의 꿈이 있었나 봐요. 그 말에 혹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보고 별로면 하지 마라. 얼마나 좋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막 끝까지 막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고 저희 형님의 성격상 막 끝까지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원을 듣고 제가 이거 너무 좋은 거네. 대박이네. 그러면서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밖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멘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미래의 나를 만나는 오늘이 달라졌다. 제가 그 음원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저는 그냥 듣지 않았어요.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었거든요. 음원 하나를 듣더라도 와, 나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신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막 이분이 슬픈 일을 당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음원을 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거든요. 전 느낀 점 절대 못 써요. 근데 그대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음원을 하나를 적으려고 하면은 3-4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아이가 둘째가 한 4개월, 5개월 때 재우고 음원 듣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나한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음원만 듣고서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미래의 저를 제가 그 음원에서 만난 거예요. 어. 나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A 그룹과 B 그룹을 나눠서 A 그룹에는 현재의 나의 모습과 대화를 하게 한대요. 근데 B 그룹에는 나이 들은 모습, 할머니가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게 한대요. 근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이분들에게. A하고 B에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약간 뻔하지 않으세요? 어. 나의 현재와 대화한 분들은요, 단기 투자를 한다고 했대요. 근데 나의 노후된 모습을 보신 분들은 장기 저축을 할 거다. 라는 것을요. 왜냐면 이 내용에서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나의 미래를 빨리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음원을 들으면서 제가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 나의 뭔가 힘든 현실을 그 안에서 그분들이 겪었던 내용을 그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나에게도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저라고 생각하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글이 정말 많이 와닿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 책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너무너무 먼 미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갭 차이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은 거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했거든요. 근데 짧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한 달 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로. 그래서 당장 나의 모습에 한 달 후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저는 제가 지금 이 모습이 살을 뺀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려고 오는 와중에 딱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정말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저 통통했어요. 통통했어요. 정말. 근데 20대 때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10년 동안 다이어트해서 30대 때 날씬해지면은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말한 그게 저의 모습을 지금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따 제 모습 보면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음원에서도 듣긴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 미팅장을 나오시잖아요. 이 미팅장에서 간접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의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얘기구나. 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를 초대해 주신 분께 왜냐면 이거를 같이 두고 싶은 거예요. 빨리 우리 미리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같이 초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표현을 또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께도 나 진짜 대견해. 나 진짜 여기 이곳에 어쨌든 못 올 상황이었는데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나 진짜 여기 너무 잘 왔어. 라는 토닥토닥. 너무 잘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빠르게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미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좋지 않으시죠? 굉장히 암담하고 나 어떡하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20세 때부터 60세까지 열심히 10억을 모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그 구간. 60세부터 우린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이 40년 동안 10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모으셔야 돼요. 와 닿으세요?
와닿지 않으시니까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왜냐면 사실 60세가 넘으신 분도 분명 여기 계실 거란 말이죠. 저는 제가 30대인데 20대 때부터 얼마를 모아야 돼? 그래서 이 표를 보여주시는데 준비기, 경제활동기, 은퇴기. 옛날엔 준비기가 굉장히 짧고 경제활동기, 돈을 버는 구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길어졌냐면 은퇴기가 길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길게 지내야 되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근데 이 40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쓴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필요할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10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200만 원이라는 가치가 지금도 사실 혼자서도 200만 원 전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200만 원은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거죠.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500만 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의 수입이 끊긴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홍진희 스폰서님의 그 어록 중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나의 수입이 항상 이대로 갈 것 같아라는 그런 뭔가 희망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한창 잘 버는데 무슨 수입이 없어. 근데 이런 미래를 미팅장에서 제가 보게 됩니다. 저의 미래. 지금은요, 무조건 쓰지 마. 일단 줄여. 식당도 안 가고요. 마트도 안 간대요. 심지어 제가 아는 소비자분 수선집을 하세요. 근데 수선집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기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아니래요. 손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수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은 또 잘 될까요? 제가 병원 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래요. 병원도 안 간대요. 병원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줄어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노노 부양 세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만 원 정도는 진짜 턱도 없다. 18만 원, 25만 원 정도는 해야 내가 마트에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있다. 절약은 가난을 1, 2년 늦출 수 있지만 부자는 될 수 없대요. 정말 홍지 스폰서님 어록에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항상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이 그래서 내가 가난만 늦출 뿐 부자가 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전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미래. 이분은 삼성에서 특허까지 이제 내신 분이에요. 연구원이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정리해고를 본인이 하셨어야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가 나왔대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죠. 같이 일했던 동료를 자르려야 되니까. 근데 어떠세요? 57세면 한창이죠. 외모도 보시면은 요즘에는 50대가 50대 같지 않고 40대가 40대 같지 않잖아요. 60대 분들도 50대 같은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한창 에너지가 좋을 나이에 퇴직을 하셨으니까 아들하고 퇴직서를 같이 쓰신대요. 어.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력서를 안 쓰다가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학벌이 좋지 않으냐. S대, 스카이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지금 알바 자리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뭔가를 찾고 계시는 거죠. 명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현대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서 뭘 준비하고 계열사 있는지 보스턴 아세요?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올류 아틀라스의 AI 학습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틀라스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아틀라스의 핵심 기술은 시퀀싱입니다. 이는 일련의 작업 순서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부품 조립 및 운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죠. 영상 속 아틀라스는 카메라 센서와 AI 솔루션을 활용해 엔진 커버를 집어들고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시퀀싱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어두운 환경에서도 비정형화된 부품을 인식하고 운반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기술도 학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60도 회전이 가능해 보다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올해 말 현대차 그룹의 생산 거점에서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맡게 되면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이처럼 완성차 업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BMW는 지난해 7월 미국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피규어 01을 미국 스파튼버그 공장에 배치했습니다. 로봇을 투입한 결과 공장 작업 속도가 4배가량 빨라졌다고 밝혔었죠. 테슬라도 지난해 6월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대를 공장에 시범 도입하며 로봇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미래의 공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미래의 공장은 어떨까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로봇들이 쉴 새 없이 만들게 되면은 우리 차 뭐 신청하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바로바로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은 당연히 로봇으로 생산을 돌리겠죠. 그리고 이제 AI. 이 AI 패션 플랫폼이 정말 대박이 났대요. 여러분, 뭔가 옷을 고르는데 내가 원하는 옷이 나올 때까지 골라 주시는 옷 가게 사장님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나의 스타일에 정말 맞게 여러 것을 추천을 해주는 분도 없어요. 근데 이 AI가 대박이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나의 체형에 맞는 것을 딱딱딱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이 디자인 AI가 한 거예요. 나이키 신발. 너무 신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한 달에 4만 벌의 옷을 디자인한대요. 와, 진짜 놀랍죠? 저희 4만 벌 하려면 아마 저희는 아마 하늘날 가 있을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직업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어, 그리고 키오스크 많이 써보셨죠? 요새는 되게 많은데 이 키오스크가요 나오고 나서 엄청난 또 하나의 발전이 또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는 외국인 분들도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면 외국어를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주문을 못 하고 주문을 못 받으니까 했는데 키오스크로 인해서 한국어로 주문을 받고 주문을 현지어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퇴직하시고 나서 많이 운영하시는 자영업, 그 자영업의 경쟁이 우리 국내가 아니라 이젠 글로벌 분들하고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나죠. 전 세계와 경쟁 중. 그래서 내 자영 사업의 수입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시대의 희생양이 된대요. 이것 또한 홍진 스폰서님 어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의 비례. 사실 여기도 분명 누군가 계실 수도 있어요. S대 보내는 자녀 있으신 분 있으실 건데 이분들 다 S대 나오셨거든요. 근데 영어 교육과 경영학.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이 뒷받침 돼주지 않는 분들의 자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면 과외나 아르바이트. 왜냐면 그리고 이제 경영학을 나오시면 대부분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1년에 몇 천만 원 깨진 건 우습대요. 근데 우리 집에서 가정 형편에 대주지 못하면은 그 기간에 나는 뭘 해야 되냐? 알바를 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격차가 얼마나 더 심해지겠어요. 좋은데 보내놨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원을 끊임없이 해줘야 저희 자녀가 계속 잘 되는 걸. 왜냐면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내가 아무리 8시간, 10시간을 막 발이 부르트도록 막 다리 팅팅 붓도록 열심히 연습을 해봤자 내 부모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요.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 한 번 받고 다른 못하는 친구들은 10번 받으면은 그 10번 받은 친구들 훨씬 잘해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받침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느껴요.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부모의 재력. 안타깝지만 진짜 진실이에요. 이거를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또한. 그리고 농업 분야. 지금 농업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 한 번씩 가서 잡초도 뽑고 하시잖아요. 이제 잡초 뽑을 일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레이저로 잡초만 뽑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심지어 친환경이래요.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얘는 24시간 내내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절대 이제 잡초 뽑으러 알바 못 하세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지금 상용화가 실제로 되고 있을 예정. 25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에 상업 출시 예정. 돈이 많은 농업인이라면은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그놈의 잡초 때문에 이게 안 크는데 그 잡초를 뽑아주는 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미 뭐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는 거는 지금 현실화가 되는 게 저희 집 주변에도 다 드론 사용해서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드론 날라다닌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요 먼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을 찾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때가 온대요. 저는 제가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요. 아이가 어려요. 어리죠. 그때 당시에 막 4개월, 5개월 둘째가 첫째도 굉장히 어렸을 때고 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던데요. 이것도 해야 되고 아이 뭐 챙겨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막 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진짜 지인이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저에게는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중에 딱 3가지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고 나서는 해야 하는 이유로 바뀌었어요. 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1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준비하자. 제가 다이아몬드를 처음부터 하려고 제가 아메를 시작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하지만 무저본 무리스크라는 그 아메이의 그런 철칙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 아이가 진짜 어리고 하니까 사실 두세 살 때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그때 집에 없어도 엄마가 어디 갔나, 어디 있나, 이런 거 생각도 못 해요. 울긴 하겠죠, 엄마가 없으니까. 하지만 정말 제가 정말 지금 저에게 칭찬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정말 집중과 노력을 해서 내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한 거. 그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정말 할 일 너무 많아요. 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할 일은 찾아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 저는 아메이가 1순위, 0순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되던데요. 그리고 아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과 하는 비즈니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아메이를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인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일상적인 시간을 쓰는 시간이 너무 허비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먹는 시간에 6년, 부재중 걸려온 전화에 답하는 시간 2년,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 6개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정말 내가 정말 허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유로운 삶, 여유가 없는 삶. 당연하죠. 여유로운 삶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런데요, 여유로운 삶을 사시려면요,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아메를 하면서 제일 저는 지금 저희 엄마 또래, 저 또래의 엄마들을 많이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항상 여기에 부딪혀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행,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또 좀 투자하고 싶은 시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젊은 엄마들에게는. 근데 이 순서를 저는 과감하게 바꿨어.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니까요. 지금 제가 삶이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삶은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분들은 나중에는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삶은 계속 길어지고 우리 아이에게 돈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뭔가 나를 위해서도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유로운 삶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함께 오신 스폰서님께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제가 앞에서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진짜 한계가 정말 많았어요. 환경의 한계. 환경의 한계 너무 많았죠. 그리고 외모의 한계. 이것 또한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지금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온 거예요. 정말 외모가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지 않고 지금도 화장을 지으면 못 알아보세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제가 눈썹도 없고요.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의 한계, 그리고 의지의 한계도 너무 많았고요. 지식의 한계도 진짜 많았어요. 저는 진짜 한계 덩어리거든요. 진짜 나 여기 한계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발가락으로 손을 드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희망을 얻어가세요. 한계가 많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자들의 습관을 따라만 하기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도 그래, 너는 됐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 말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래, 된다고 했지. 한번 해보자. 그 행동을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뭐가 쓰여 있냐면 당신의 꿈을 단번에 이루어주는 마법의 주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이란 삶은 순식간에 벼가시키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같이 실천에 옮기는 수많은 사소한 행동, 즉 마이크로 액션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습관이 사실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 하시는 일들을 저는 계속 꾸준하게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이나 언제나 항상 밖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알려주시는 그 탱코어. 탱코어에 집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정말 얘기해드린 거는 음원 필사. 사실 저는 음원 필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다 모두 음원 필사를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저는 저 같은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그 말인즉슨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래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다. 좋으시죠? 예, 근데 반응이
그래서 내가 좋은 제자가 돼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지, 내가 좋은 제자가 되려고 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아직 스승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빠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성장을 같이 도울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난 진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버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은 아메이는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진짜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아이 키우기, 쇼핑하기, 자신 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쇼핑하기는 모두 다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수다 떨기. 나 진짜 수다 떨기 자신 있다.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많으세요. 그리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셀프 관리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관리하는 거 좋다. 나 관리하는 거 좋아한다.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제 주변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저를 보면은 이렇게 딱 처음 모습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잘하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 않았을까? 뭔가 다 잘할 것 같아. 라는 이미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있으시다 보니까 다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딱 한 가지만 잘해도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를 의문을 가지시는 분과 진짜 그래요? 하는 분에게 속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빠르게 성장하세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심하는 분들은 오래 걸려요. 그거를 이해하기까지. 그게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 아메이는요, 한 가지를 잘하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사업이거든요. 분명 내 마음속에 나 진짜 음식 잘 먹을 자신 있다. 이것도 아메이 사업에는 정말 도움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리고 나 진짜 말은 못하는데 웃는 거 자신 있다. 진짜 이것도 도움됩니다. 그리고 나 진짜 호응 잘할 수 있어. 호응 잘할 수 있어. 그것도 도움돼요. 정말로 이거를 온전히 믿으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까지 무조건 순탄하게 가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오디오 듣기를 잘했어요. 영상 음원. 제가 사실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팀에서 하는 거를 따라 하다 보면 책을 같이 읽을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책을 읽고 사실 운동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을 빼게 되면서 제가 저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저를 보고 함께 변화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운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팅 참석이나 제품 애용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오면은 또 스폰서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하면서 즐거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100% 팀워크로 하는 사업 맞습니다. 우리 특히 심하영 리더님이 항상 그 팀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말 스폰서님과 파트너가 정말 팀워크로 이뤄내는 사업이 정말 맞고 시스템을 무조건 활용하셔야 제일 똑똑하고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팅 듣기 초대. 정말 미팅 듣고 초대 잘하시는 분들이 사업 진짜 잘하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음원에서 정말 좋아했던 말이에요. 가난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토끼도 세계 그룹 합니다. 움직이는 백화점의 시대가 왔죠.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메이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솔루션이잖아요. 그리고 아메이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고. 여러분 진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구나. 이 아메이를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변화되어 가시는 그 모습들, 리더님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안 그러셨는데 저렇게 된대 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아메이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망가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사실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성향이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기보다는 좀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수입이 한 군데보다 여러 군데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할 때 무렵에 제 또래들에게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건 너나 해.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진짜 정말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다는 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주변 분들에게 꼭 사업 설명은 하세요. 수익 구조라도 하세요. 이런 거였어?
나는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만나고 지금도 만나서 똑같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분의 환경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업 설명과 수익 구조를 들으면서 "헉, 이게 돈이 돼? 왜냐면 속에 돈이 안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없더라고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비칠 수 있는 거는 수익 구조와 사업 설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초대하는 거. 저는 이 현금흐름의 사사분면을 보면서 사실 이것보다도 더욱더 눈길이 갔던 건 이거였어요.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고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제가 그래서 가난했더라고요. 저는 수입만 쫓고 있었거든요. 자꾸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부자들은 아니래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그 자산의 영역이 사업과 투자가 그 빌딩 주인, 특허권, 작가, 가수, 올림픽 금메달 30억 원 이상의 예금. 근데 여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생각을 당연히 못하죠. 평범한 저로서는. 이곳에 왔기 때문에 억지로 귀를 열어서 들어보려고 하고 억지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들어봐라. 이런 얘기가 있다. 수입에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노동소득, 임시소득. 사실 노동소득까지는 뭐 노동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근데 임시소득이라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헉, 내 수입이 임시야? 안 그래도 나는 불안한 직업의 수입이었는데 내 남편도 임시야?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자산소득, 인세소득. 시간에서 자유롭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고 뭐라고 써있죠? 만드는 구조. 저는 이 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만들지?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이 아메이가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왜냐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특히 저희 또 제가 사는 지역은 또 더더더더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20년, 30년 전에 아메이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분들 또한. 왜냐면 자기가 보지 않고 그냥 들은 내용. 그리고 그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곳에 앉아서 억지로 귀를 열게 했더니 아니었네. 이런 게 이런 수입이 있어. 특히 연금, 상속. 이 말에 엄청 요즘에 반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검사, 변호사, 선생님 또한 전문직인데 굉장히 소득이 높은 양동이 수입일 뿐이다.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양동이가 크기 때문에 수입이 없을 땐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수입을 똑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랑 똑같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시간에서 소득을 막 받고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만드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저는 아메이가 사실 이게 약간 좀 동화 같은 얘기 아니세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되게 뭔가 아름답지 않으세요? 사람과 환경 중심 철학에서 시작된 아메이. 너무 믿기지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는 누군가를 눌러야 잘 되고 누군가를 뺏어야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이런 곳인데 아메이에서 말하는 철학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동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을 생각하는 그 마음 또한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말 몰랐더라고요. 아메이에서 수입은 절대 정말 깨끗하게 광고비 유통비에서 나오더라고요. 광고비를 우리 세 명에게 연예인 세 팀에게 1,000억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분들이 다 우리가 받은 돈으로 빌딩 사고 여행 가고 좋은 집 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 1,000억을 나누자. 많이 알리고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깨끗하죠. 깔끔하죠.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사회? 연결과 공유 사회. 지금은요, 내 집, 음식점이 잘 돼요. 그럼 레시피를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하세요. 아시죠? 인스타, 유튜브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공유해요. 근데 그 집이 망하나요? 더 잘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숨기고 알리지 않는 게 아니고 알리는 사업이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인스타, 쿠팡, 유튜버,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또한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잖아요. 지금은 공유를 해야 너도 나도 잘 되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냐? 아메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저는 유튜브 못 하겠던데요. 저희 남편도 해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너무 어렵고 이 만드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메이는 써보는 내가 모델이 되는 게 아메이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같은 대기업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지금 저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들 수가 없는. 그리고 인스타 잘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대단하시던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너무 못해가지고 인스타 잘하는 파트너가 오셨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카카오톡
또한 마찬가지죠. 연결과 공유하는 사회. 처음에는 공짜였다가 지금은 돈을 받는. 배달의 민족 또한 마찬가지예요. 공유하고 연결해주고. 근데 아메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아메이 쓰는 사람들을 찾는 사업이더라고요. 안 쓰시던 분을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쓰던 분들을 찾는 사업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 아메이를 하다가 없어진 분들이 너무 많대요. 없어졌어요. 뭐 연락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을 찾는 것 또한 굉장한 사업이 되더라고요. 아메이는 한 회사의 마케팅이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에요. 시대가 흐르면 부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지금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보시면은 짧게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아메이 프로틴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희 형님에게 먹고 제가 이렇게 살이 예쁘게 빠졌어요. 예쁘게 빠졌는데 제가 빠진 모습을 보고 제 친구가 너 뭐 먹었어?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갖다 줄게 해가지고 전달을 했죠. 제 동생 뭐 제 친구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20만 PB라고 총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제일 마지막에 구입하신 우리 동생 친구에게 6,000원, 6,000원. 그리고 저에게 총 얘를 이제 마지막 그냥 토탈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24,000원, 저희 형님은 12,000원. 근데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죠? 제가요. 왜냐하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기 때문에. 우리 영화 감동받고 나서 판매하러 다니지 않잖아요. 야, 이 영화 진짜 대박이야. 좋다고 너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분이 거절을 하는 거는 그분의 영역이니까요. 절대 강요가 아니고. 그래서 제조, 광고, 총판, 도매, 소매 거쳐서 소비자에게 1,000원에 가죠. 근데 이 가운데 광고, 총판, 도매, 소매가 굉장한 많은 돈이 숨어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그 1,000억이라는 광고비로 지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5만 5천 원에 산다면 여기에 광고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어 이런 계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유통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와 총판, 도매, 소매를 줄여서 아메에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정말 쉽거든요. 심플하고. 그리고 어쨌든간 우리가 광고를 하고 유통을 하는 그 순서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렸냐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 절대 이상한 구조 아니고요.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는데 일론 머스크, 스티븐 잡스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은 유명한 상이거든요. 정말 오히려 싼 거예요. 가격 대비 원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를 우리 일반 국내 잡지가 아닌 경제, 미국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메이는 원가가 질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물티슈.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정말 위험하다는 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실제로 엘땡에서 넣어가지고 팔아서 이거를 다 회수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보상을 해주느냐? 보상 못 받아요. 왜냐면 이게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는 친환경 제품으로 물티슈를 만든다는 거.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알리테무. 사실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광고도 진짜 많이 떠요. 그리고 보면 되게 예뻐요. 근데 여기에서 몸에 발진이 올라오고 막 옷을 입혔는데 우리 아이들 쓰는 물품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알리테무에서 정말 그 내분비계 교란 물질 범벅이 된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제 회수, 유해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인테리어 정도만 이제 쓰시려면은 그렇게 쓰시고 어린이 용품은 안 쓰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스트레스 자산. 저는 이 화장품이 저에게 자산이 될 줄 일절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 스며져 있는 그런 생필품들이 정말 이게 뭐 간장, 또한 뭐 된장 이런 게 나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는 건 저는 일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잘 살고 있죠. 이거를 스텔스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메이는 뭐냐면요. 정말 심플합니다. 좋은 제품을 나눠 쓰는 게 이 비즈니스의 전부예요. 저는 이 다음에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진짜 아메이 좋아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의 밑에 보면 문구가 나오는데 그걸 꼭 같이 읽어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What if sustainability was not a new idea? What if a passion for nature and concern for the planet was more than a modern initiative? What if it was simply part of who you've been all along? At Amway, we've been practicing sustainability since before it was a household word. Look back on our history and you'll see. Our founders were conscious of it since the beginning.
It's a commitment that has helped to shape who we are today and one that inspires who we will become tomorrow. Which is why we're always asking, what if we could make our impact even greater? What if we could give back to farming through regenerative agriculture by healing the land and returning nutrients to the soil? By conserving clean water and innovating more efficient forms of irrigation? And by ensuring that farmers are not just employed, but empowered? What if every step could be traceable, transparent through every stage of production? From the research to discover new benefits and ensure the quality of our plants, to the formulation of products which are mindful of their impact. Created in facilities that incorporate renewable and innovative sources of energy. What if environmentally conscious programs were the standard and manufacturing was focused on reducing waste, recycling, and reusing materials? With sustainable intentions at each step, maintained all the way to your door. And what if all of this commitment inspired a culture of compassion and generosity across the globe, carried out by our most influential leaders? From the smallest human touchpoints that have led us here, we believe that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 starts by making our planet better and healthier. Because at Amway, sustainability is not a new idea. It's a part of who we've been all along.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찾고 "헉, 이런 영상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A 콘텐츠에 뒤져 가지고 제가 찾은 영상이었거든요. 진짜 아메이는요 생태계 농장을 갖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지금 현존의 국내에 아마 농장을 갖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농장을. 그리고 정말 무농약. 그리고 전 놀라운 거 뭐냐면 사실 여러분 집에 있는 식기 맨날 소독하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아메이에선 그 농장에서 그 농기구들을 맨날 소독을 한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집에 있는 식기도 맨날 뭐 소독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메이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깨끗하고 정말 친환경, 정말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아메이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원들, 그리고 정말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 사실 100번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래요, 품질 테스트가. 근데 50만 건이란 숫자 자체는 사실 저도 제가 그 평범한 주부여서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 얘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평생 숙제, 다이어트 솔루션. 사실 제가 20대 때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 아닙니다. 20대 때 제가 이 사진이 날씬하다고 남아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사진을 고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지우시잖아요. 100장 찍어가지고 한 장 남기는. 저도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 충격을 저도 먹었어요. 내가 이 정도였구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암에서 쓸 줄이야. 이 사진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비가 굉장히 튼실했어요. 하체. 상체는 그냥 이렇게 봐줄만 한데 하체가 저의 꿈이 뭔 줄 아세요? 그 바지의 사이가 닿지 않아서 바지가 닳지 않는 거.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볼펜 탁 떨어지면 탁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요, 탁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체가 많이 살이 빠지고 사실 제가 프로틴을 처음에 전달을 받아서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이드라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틴을 주셨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게 어디에 좋은지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전달해 보신 분 있으시죠? 우리 김효은 스폰서님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 먹고 진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셨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통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저희 남편도 안 먹는 거예요. 아무도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좋은지를 모르니까 누굴 못 주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기는.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겠다 해서 집에 있는 과일 막 몽땅 때려 넣어가지고 이걸 한 스푼 넣어서 먹었더니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없애보자 해가지고 먹었는데 살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기 육아를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체중이 빠지면 원래는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영양 보충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새벽에 애가 막 우는데도 뭐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살이 빠지는데. 그리고 에너지가 막 도니까 운동하고 막.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진짜 저는 프로틴을 정말 1시간이 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진짜 유산균 정말 중요하죠. 정말 왜냐면 이따가 마이크로바이옴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이 프로틴만큼은 정말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백질 먹으면 살찌지 않아?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반찬 많이 먹으면 살 안 찌잖아요. 아시죠? 그런 것처럼 반찬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라라고 제가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타사 거랑 비교해서 살찌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살 빠지게 해줘요. 그리고 피부도 광채가 나고 더 젊어지고 어려지게.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실 저의 사업의 기반은 다이어트예요. 근데 다이어트로 인해서 사업이 전달이 되는데 그분의 가정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누구냐면요. 엄마예요. 엄마가 건강해지고 엄마가 활력이 생기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빠가 아무리 활력이 넘쳐도 그 집은 엄마가 에너지를 내지 못하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면요. 그 가정은 진짜 화목해져요. 정말 제가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피부. 사실 제가 피부가 원래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여러분 화장품도 알고 쓰셔야 돼요. 제가 좀 피부 타입이 굉장히 예민하고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알고 써서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되는 제품을 각질 제거를 했더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심각하게 정말 좌절이 될 정도로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좋았던 사람이 피부가 안 좋아지면 한기만 나도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밖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했던 게 피부과를 가 말어.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피부과는 약도 독하고 돈도 많이 드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심각해서 진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아미 솔루션을 찾자.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얼굴이. 그게 정말 기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초록색 팩이 이름이 되게 길어요. 아무튼 이 초록색 팩이 처음에 피부가 좋았을 때 쓸 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안 좋아지고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라도 한번 써봐? 왜냐면 제가 다 써봤어요. 정말 아메이 좋다는 고급 제품을 다 썼어요. 근데 막판에 제가 이 초록색 팩을 딱 썼는데 진짜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에 염증 나거나 여드름 나시면은 꼭 이 초록색 팩을 추천해 주세요. 양도 되게 많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쓰고 사실 제가 여기에 레몬 오일을 넣진 않아요. 지금 품절이거든요. 그때 레몬 오일이 염증에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엔 바르면 안 돼요. 저녁에 씻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레몬이 염증에 좋다는 걸 알고 섞어가지고 발랐더니 진짜 효과가 완전 최고. 정말 직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하얀색 이것들을 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스폰서님이 꼭 여쭤보세요. 이걸 사용 방법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일하게 매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썼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피부 많이 좋아졌다. "헉, 피부가 빛이 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셔서 제 파트너분들 제가 한동안 이거를 막 쓰다가 또 피부가 좋아지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파트너분이 기미 이런 게 좀 있으셨는데 이거를 정말 저처럼 쓰셨대요. 그랬더니 피부가 정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자기 지금 맨날 하고 있다고. 근데 진짜 맨날 하니까 효과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솔루션도 제가 아메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죠? 아까도 이거를 앞에서 해주시는 것 같던데 더마 아키텍트 진짜 효과가 100%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메이의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계속 이뻐지고 어려진다. 굉장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험자가 진짜 10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원래는 없대요. 근데 정말 100%이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턱선 라인, 심지어 탱탱하고 채워주는 이 라인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아마 사용해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에요. 사실 저희 아이가 첫째는 뉴트리 베이비는 아니에요. 근데 둘째는 뉴트리 베이비거든요. 와, 성장 발육이 장난 아니게 남달라요. 그래서 정말 또래 애들이 아닌 1살, 2살 더 많은 언니들처럼 생겼어요. 키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언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그로잉랩
사실 그로잉 랩을 유치원생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7살, 5살이에요. 7살, 5살이어서 근데 이 마이랩 뷰노 영양지수 검사 엑스바디 인바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초등학생 돼서 이거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솔루션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사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아마 진짜 강의도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치매 치료제, 명확항암제, 세계를 바꾸게 될 마이크로바이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분변 채취를 해가지고 나의 장환경에 맞는 유산균을 추출해주는 유일한 아메이. 저희 엄마가 치매 예방에 대한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저희 엄마 치매 솔루션 하니까 엄마가 치매 걸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희 엄마의 치매 예방 솔루션으로 저희 엄마가 이걸 나오자마자 하셨었는데 그 인지가 치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레시틴, 징코엠, 오메가,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을 엄청 열심히 드셨어요. 그랬더니 인지가 저희 아이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예방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저희 막내 이모예요. 저희 막내 이모가 모자를 계속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모자를 안 벗으세요.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탈모가 진행이 처음엔 안 이랬대요. 정말 탈모가요 급격하게 갑자기 후두둑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트리 모양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가 그때 형편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때 당시 이게 나왔을 때였어요. 나왔을 때. 그래서 저희가 먹고 바르고 쓰는 거를 다 빌려드렸어요. 왜냐면 이모에게 좋은 후기가 나오면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수북해지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다른 이모가 저희가 말도 안 했는데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 엘사백이요 탈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름은 어디부터 시작? 두피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도 당겨주지만 여기를 당겨야지 진짜 동안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엘사백도 같이 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기대되는 마이 웰리스 랩. 정말 사실 이게 나온다는 얘기가 좀 오래됐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많이 기다리시면 저희 엄마가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인 게 아메이 얘기 들으면 다 드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마이 웰리스 랩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부족한 것만 내가 채우면 되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의 노화 속도, 그리고 건강 신호등이라고 해서 추천해도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이 기대되는 마이 웰리스 랩. 정말 저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혼자만 젊어지고 건강해지셔도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나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너무 좋아 이 정도만 하셔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곳에서 오시면은 배우게 되잖아요. 듣게 되고 그리고 홈미팅 같은 것도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도 있구나 저런 얘기도 막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좋은 얘기 들으면은 막 하고 싶으세요? 나만 알고 싶으세요? 막 하고 싶죠. 그쵸? 이렇게 막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게 아메이가 되는 시작이거든요. 왜냐면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 내가 감동받았던 얘기를 전하는 것 뿐이고 그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들어봤을 때, 나 이거 필요한데 하면은, 나도 먹어봐야지, 써봐야지. 그리고 안 쓰는 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아메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메이가 제품이 더더더더 많아질 예정이잖아요. 지금도 많은데. 그래서 배우고 공유하면서 쓰는 게 뭐냐? 사업가예요. 아마 내가 사업가인지 모르지만 사업가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우리는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보니까요. 사업가처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어디 맛집 가면은 그 맛집 사장님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막 누구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요. 뭐 반찬 하나 정도 주실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맛집 있으면 공유하고 그리고 좋은 뭐 여행지 있으면 공유하고 이게 다 사업가의 영역인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저희에게 보상을 주진 않죠. 근데 아메이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생활이 사업이 되니까. 아메이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사실 많이 되고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원래 핀이 없었는데 9%보다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래서 이 기초 작업을 잘 튼튼하게 해서 브론즈 빌더까지 가보자.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수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더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시길 너무 추천을 드리고 저희도 빌더를 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트워크의 확장이 처음엔 나로 인해서 한 명으로 시작하지만 7명, 30명, 80명.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80명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아메이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잘 섬기고 이분이 잘 쓸 수 있게 안내해주고 정보를 공유를 해주면은 이분이 감동을 받으면은 당연히 소개를 하겠죠. 그 소개가 일어나면서 아메이는 진짜 그때 사업이 진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메이는 굉장히 많은 핀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절대 끝이 아니고 정말 많은 핀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새로운 리더님들을 만나시면서 저분의 삶은 저랬구나. 저분은 저렇게 해서 아메이 다이아몬드 되셨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정말 내 얘기다 생각하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요. 제가 아메이를 하고 나서의 제 주변은 다 아메이 인연이에요. 정말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은 연락도 안 돼요. 멀리 살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해도요,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해요. 그 경험 해보신 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분은 정말 아메이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업가의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그런 경제적 지식이나 이런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 다 아메이로 만나서 제품 얘기뿐만이 아니고 뭐 육아 얘기도 같이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아메이가 생활화가 되니까 사업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홈미팅을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제일 흥미를 느꼈던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사업 설명이에요. 저는 제가 말을 진짜 못하거든요. 말을 못하는데 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아메이의 핵심은 STP. 그때는 미팅을 초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던 영역이 STP였거든요. 그래서 STP를 많이 해보래요. 근데 진짜 많이 하니까 그분들은 중요한 거 기억을 못 해요. 여러분 제발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분들은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잘했던 못했던지 간에 저는 했다는 거에 의미를 뒀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STP가 너무 재밌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STP에 대한 메모를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 미팅. 이 미팅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오시는 분들이 좀 즐겁고 내가 즐거우면 또 누굴 부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미팅을 아주 마음껏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피드백이 좋았던 그런 미팅들을 더 키워나가는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저는 제 주변에 지금 애기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애기 엄마들이 많은데 미팅에 오고 싶고 그리고 직장인 엄마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오고 싶은데 애기를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미팅이 키즈 미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키즈 미팅으로 같이 하면서 엄마도 재밌고 아이도 재밌고 그리고 아이들을 발표를 막 시켰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렇게 잘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와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그 우리 자녀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엄마도 또 오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팅은 즐거워야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든 적든지. 그래서 적은 인원이면 또 적은 인원끼리 대화를 소통을 하면서 하면 되니까. 저는 사실 제가 악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악기 전공해서 아메를 뭐 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악기 하지. 악기 아쉽지 않아? 근데 저는요 악기 왜 관둔 게 아니에요. 악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저는 그 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도 같이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페이를 안 받아도 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0,000원, 50,000원이 너무너무 벌고 싶은 사람이었더라면 페이가 없는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연주가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은 엄마 연주자 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유치원도 가고 이렇게 연주도 직접 해서 같이 연주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악기를 했더라면 저는 아마 제 평생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절대 연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경희대에서는 아무나 무대를 쓰라고 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너스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경희대학교 제가 그때 정말 좋은 기회여서 정말 이때 정말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정말 더 피골이 성접할 정도로 너무너무 떨리고 했지만 정말 지금의 사진을 보니까 하길 너무 잘했다.
아메이 하길 너무 잘했다. 악기 하길 너무 잘했다. 이 모든 것들을 너무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여행. 사실 제가 이 삿포로 여행이에요. 근데 이 여행 사진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요. 첫째는 정말 집돌이에요. 그래서 이 삿포로를 가서요. 스키도 안 타고요. 호텔에만 있었어요. 정말 즐길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호텔 안에서 그림 그리고 호텔 안에서 불꽃놀이 보고 호텔 안에서 놀고 뛰놀고 이랬었어요. 유일하게 그 정도 했다. 썰매, 눈썰매. 자기가 잡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막 이런 눈썰매.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 날에 탁 눈을 뜨자마자 엄마 안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여기서 뭘 했다고? 아니 뭔가 즐기기라도 했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정말 그 미나미나 비치 되게 좋은 수영장에 가서도 얘는 겨울옷을 입고 앉아 있었던 애예요. 안 들어가겠다고. 더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아이는 뭘 안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가고 싶은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이가 여기서 그 함께 갔던 리더님들의 그 따뜻함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즐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해주고 너가 도연이구나 인사 막 반갑게 선물도 과자도 주시면서 이렇게 나눴던 그 시간들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왜냐면 많은 리더님들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요, 여러분. 안 보이는 데 가서도 하려고 하면 누가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절대 화를 못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알아요. 아, 여기 되게 안전한 곳이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저희 리더님들은 너무 다 귀엽다. 저는 화가 나는데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뭘 하지 않아도 이 아메이 특히 위너스와 가는 여행이 진짜 최고구나. 이 아이가 진짜 어린 나이에 갔는데 그걸 느낄 정도면 너무 좋은 여행을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메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지금도 막 주변 분들 보니까 아픈 애기들 많아요. 요즘 수족구, 장염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안 아파요. 아프더라도 또 아세로라 염증에 좋은 열날 때 이렇게 먹이고 하니까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안 아프진 않지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봐야 좋냐. 그리고 가성비 좋은 제품. 먹이고는 싶은데 좀 쌌으면 좋겠고 성능은 좋았으면 좋겠고 그런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당장 카드값. 아, 레슨 몇 개 더 뛰어야 되겠지. 알바는 하기로 싫고. 근데 또 레슨을 구하자니 또 힘들고, 레슨비 비싸니까. 레슨비 요새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체능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전 제일 가장 큰 저희 결혼을 하기도 전에 항상 나눴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우리 애들이 예체능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절대 안 시킬 거라고.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내가 잘해도 부모의 뒷받침이 없으면 정말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아이가 안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환경. 지금 굉장히 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기후 난리 났죠. 정말 광주에도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는데 환경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나의 먹고 살 길이 바쁜데 환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환경 보호는 약간 저에게는 사치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이제 친구분들 브런치 이렇게 아기 딱 보내고 나서 유치원 딱 그 차 가고 나서 모여가지고 드라마 얘기, 예능 얘기, 우리 남땡 이야기도 하면서 막 인스타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마 저는 아메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실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도 너무너무 여기 와서 와닿았는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도 화목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에 화를 내지 않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나도 30대면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한 30대, 40대 정도만 돼도 하고 싶다. 근데 절대 늦은 때란 없어요. 왜냐하면 20대 분들도 지금 아메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 있거든요. 근데 20대는 또 이유가 있어요. 너무 어려서 아메가 힘들어요. 만나는 분들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아메로 몇 년이나 써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20대들은 지금 생필품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를 내가 여행을 하고 뭐 꾸미는 거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다들 저보다 더 많이 쓰고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미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절대 늦은 때란 없다는 거를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때예요. 제가 이 PPT를 오늘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였냐면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지금 시작하자. 지금 알아보자. 지금 마윈 회장님이 제일 젊어요. 36살에 창업을 하셨죠. 근데 KFC, 월마트, 코카콜라, 포르쉐, 셀트리오 다 40대, 50대, 60대 시작하셨거든요. 마윈 회장님은요, 16,000원 받으면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셨었대요. 근데 1년 뒤에 알리바바라는 공룡 기업을 창업을 하면서 세상을 뒤흔들었죠. 그리고 우리 KFC, 이 레시피, 치킨 레시피 하나로요, 1000번이 넘게 거절당했대요. 여러분, 아메이는 1000번 거절당하면 FC에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 거절당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대대손손 KFC로 잘 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연금술사, 그냥 잡지 기자였어요. 그랬는데 이 연금술사 한 권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그 맥도날드 창업자도 51살, 52살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잖아요.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메이는 한 회사의 마케팅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아메이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요 정말 생활 아메이가 되실 거예요. 해보시면은 이게 아메이구나. 그리고 함께 오신 스폰서님과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아메이를 하면 될까요? 해보세요.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메이는요 제한이 없어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활화하면서 아메이를, 저는 생활화 아메이를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즉 생활이 사업이 되는 일입니다. 미래만큼 지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